안녕하세요. 주식인 주석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대선 정책주와도 연관되어지는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20배 이상 높고 러시아보다는 100배 이상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폐기되었지만 아직도 운영 중인 대형 원전들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폭염으로 인한 블랙아우트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되자 정비 중이던 원전들을 재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소형 모듈형 원전인 SMR을 알아야 합니다.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급의 출력을 갖는 원자로로서 과거의 핵 잠수함이라던가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던 핵 관련 기술을 민간 발전용으로 개선시킨 거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전은 대형 원전으로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가 분리되어 있고 소형 원전인 SMR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로의 증기 발생기라던가 가입기 등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처럼 원전을 건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짓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글로벌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의 모듈은 냉각 수조에 잠기게 해서 유사시 방사능 누출이 위험이 낮고 발전 용수 사용량이 적어서 해안가나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자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SMR 기술 같은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이라던가 핵추진 항공모함 기술이 민간 발전용으로 개선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러시아 같은 기존 군사 강대국일수록 이 SMR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앞서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사 같은 경우에는 SMR 소형 원전을 12개를 묶어서 원전 단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차세대 소형 원전 발전소 건설에 함께 나서기로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존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아왔던 제로 탄소화 정책,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SMR 기술을 2050년 미국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꼽았습니다. 태양열이라던가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소형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체코에서는 현재 두코바니 지역에서 8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원전 수주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7월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이던 탈원전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한 게 이슈가 되면서 원전 관련 주가들이 상승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경선 부분도 남아있고 대선까지 아직 남아있으니 관련 테마주인 원전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최근에 대장격의 모습을 보여줬던 서전기전. 서전기전은 고압 저압, 수배 전반 산업의 중전기기 산업에서 전원용 전력기기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특히 원전 전기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Q클래스를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6월 초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미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 이후 한 차례 급등을 보여줬으며 한 달 정도 6천원대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다가 7월 초 윤석열이 기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이던 탈원전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말을 언급해 7월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조정을 받고 7월 30일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는 중기 이동평균선인 21선을 찍고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을 계속 타고 간다거나 21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장격의 종목으로 강하게 올려준 만큼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고 해당 종목을 주의 깊게 본다면 좋은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를 받아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기술 일봉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전에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3월 이후 신사업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3월 31일 한전기술은 공시를 통해 228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설계 및 조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상승 배경에는 한전기술의 원자력 발전 관련 매출이 80%나 되고 해외 원전 사업과 관련한 수주 기대감도 주가에 상승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현재는 고점대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초록색 추세선에 맞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지지할지 아니면 이탈하게 될지 체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진입니다. 우진은 원자력 발전 계측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한국형 SMR인 스마트 원전 전용 부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진의 이재상 대표가 네스텍 3호 펀드를 출자하면서 SMR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며 투자 결정 의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7월 20일 12,300원을 찍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주황색인 이 추세선에 지금 맞대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닌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아직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깨지지 않는 걸로 보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콤프레셔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향후 원전 기술 수출에 따라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7월 중순 상가를 기록하고 이후 조정을 맞고 중기 이동평균선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탈한다면 추세선인 주황색과 초록색 라인까지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고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기 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기업 일진파워가 있고 원자력 발전사업, 화력발전사업, 발전소 설계 등을 하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술은 원자력 발전 및 산업용 감시 제어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주인 오르비텍은 방사성 폐기물 규제와 해제 및 원자력 발전 파괴 기술 검사를 하는 기업입니다. 에너토크 발전 플랜트와 구동시키는 장비의 감속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보성파워텍입니다. 전기 공급 제어 장치 및 전력 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BHI입니다. 발전용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말고도 원전과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친환경이라는 이 트렌드와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 제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최근 윤석열 관련 언급으로 인해 원전 테마는 단기간에 그칠 이슈가 아니라 장기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테마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테마주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좋은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